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진행 맡고 있는 전 함흥 공산대학에 교원했던 김은강입니다. 오늘은 자유북한 방송의 선남 선녀 기자님들하고 함께 자유인의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 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봄이 왔습니다. 네. 처녀들이 시절, 총각들이 시절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습니까? 봄을 맞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나른해요, 기분이. 아니 이게 봄이 나른하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춘곤증 그런 건가요? 네, 봄 기운이 저의 기력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 빼앗던 기억을 이제 만날 그이와 함께 저기 벚꽃 그 축적도 가고 뭐 산가들을 찾아서 그 생각 힘이 나겠는데 왜 자꾸 나른하다 그래요? 앞이 안 보입니다. 절망적이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렇게 절망적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하여튼 저 유머와도 아주 빵빵한 이 여기자들이라 저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데 예, 그럼 하여튼 뭐 본론이 법치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들 북에서도 돈이 매우 중요하죠. 당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간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돈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돈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법이란 그런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세 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뭐 몇 년 살아보니까. 법?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자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할 도덕? 그걸 어기면 뭐 별로 법에 가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 꽁꽁 싸가지고 뭐 경찰이나 그런 검찰 재판관들이 보는 거지 우리는 볼 수도 없잖아요. 어디에 그렇죠. 있는지 뭔지. 네.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은 지키면 내한테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이야기네. 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북한에서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뭐랄까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게 북한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살아나고 개미를 죽여도 권력이 없고 돈 없고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 죽어야 되고.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개미 죽어도 물론 형용적인 이야기겠죠. 그 그렇네요. 개미가 간부집에 사는 개미를 잘못 죽이면 안 되지. 그래도 그렇지. 비교도 아주 엄중과대한 비교를 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고 잘못 들었나 했어요. 우리 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어쨌든 뭐 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게끔 만들어 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뭐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북한에서는 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인터넷을 비롯해서 뭐 어쨌든 책을 비롯해서 이제 알 수 있다 보니까 만들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법인 것 같아요, 저는. 필요도 하고 또 그 지켜야만 하는 거다. 네네, 그렇죠. 그렇네요. 북한도 소위 현대 어떤 국가의 체제, 즉 공화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있거든요. 있죠. 예. 혹시 법무생활 그런 자담회 그런 거 참가한 적이 있어요, 북에서? 법무생활위원회가 있는데 그 법무생활위원회는 위원이었어요? 아니요, 일반 노동자가 없고 간부들의 하나미라서 그냥 항상 그런 거. 법무생활위원회는 이제 법기관에서 다루기 전에 일반 뭐 당 조직이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권 기관에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그걸 갖다가 선전하고 종용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 이거를 해설하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법무생활 그런 그 해설이라고 하는 걸 간혹 했어요. 네네.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 이 없어요. 법무생활 제대로 다 안 하던 사람들이 왔군요. 그 법무생활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무슨 그런 걸 뭐 해본 강하천법, 장마당법 무슨 거 쫙 네, 그래서 공식에 강연의 나오고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도 일명 이제 해설을 해설을 해주잖아요. 하죠. 이렇게 말하자면 버이부든 버이부 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법무부나 버이부에서 그렇죠. 기본 많이 나오죠. 버이부에서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이러한 현상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현상들이 뭐다 이러면서 그런 걸 해설을 해주죠. 그리고 매 기간마다 법무 해설원이 한 명씩 이게 제정돼 네, 있어요. 있기는 예, 그 사람이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자주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강연에는 매주마다 하지만은 법무 생활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법에 대해 조금씩 해갑니다. 그렇게 어떤 법이 존재한 나라입니다만은 사실 북에 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돈만 있으면 되더라라고 하는데 북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것이었나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네네. 법은 그 결국은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쳐놓을 때 필요한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고 일반 주민들은 법보다는 10대 원칙이요 뭐 그리고 김일성이 오로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의 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법이 있다고 해도. 왜요? 왜 대부분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뭐 비사회주의여 뭐야 하면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장사를 하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식량을 해결해 주고 살게끔 만들어 줘야 그 비법을 안 하겠는데 나무에서 그 산에서 나무를 베지 말자면 그렇죠, 그렇죠. 화목을 줘야 되겠죠. 네네. 연료를. 뗄나무를 뭐 어떻게 줘야지 뭐 나무를 베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오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법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몇 년 감옥 가야 되느냐. 이때는 이제 뚱딴지같이 공화국 형법 몇 조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도 있냐 싶은데 그렇지만 저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인들은 이제 법치 국가에 살다 보니까 뭐 그런 법조항들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한 것처럼 어떤 나하고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필요한 그에 대해서 저는 똑똑히 알고 형벌을 받아도 내가 왜 받는지 그게 더 너무 과한 거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 이 자유인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좀 개념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정 기자님 네. 법이란 무엇인가? 또 워낙 저 정리를 잘해가지고 오늘도 법이란 좀, 이제 네. 정확하게 의미로 말하자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또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인데요. 네.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방법이나 방식, 해야 될 도리나 정해진 이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종합대학 졸업생가 계속 이게 연구자처럼 북한은 한짝처럼 말하니까 법이면 예. 북한은 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다. 어기기 위해서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거 진행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예. 내가 돈을 먹여서 무마될 수 있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렇게 남한을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가끔 보면 정말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법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게 법이더라고요. 그러네. 네. 그럼 법에는 뭐 진짜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법들을 알고 있어요?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다 알죠. 대한민국에 와서 알고 있는 자신들이 법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제 최고법이 최고의 법이 헌법을 알고 있거든요. 네. 헌법이 우리의 최고의 법이고 그 다음에 민법, 형법, 그 다음에 뭐 상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법이라는 게 또 있고 오. 소송이랑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잘하시네. 절차법이 있고 국제법과 그럼 어떤 구체적인 법률 이름 하나 좀 대보십시오. 내가 요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좀 보게 됐어. 그런 건 없어요? 뭐 민법, 민사소송, 그러니까 우리 절차법이라는 게 그게 민사소송법이나 형사법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게 우리 TV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죄를 지어서 네. 뭐 형을 받는 게 그게 형사 그런 소송법이고. 그 원론적 이야기 말고 네. 진짜로 어떤 법의 이름을 하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있잖아요. 큰 덩어리고. 저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로기준법. 네. 그래서 그렇지. 왜냐면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8시간제 무슨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휴가제도 뭐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떤 거기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는데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아서 몇 달 동안. 이러면 그렇지. 이것을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죠. 근로자의 그 충분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한 근로 조건, 네. 대우와 그다음에 처지를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렇죠. 근로기준법. 네. 혹시 이런 법을 이름 들어봤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네. 1997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우리 구법에 따라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국적을 받고 네, 그렇죠. 그리고 주택 그다음 뭘 받아요? 그 종착금 기초수고, 기초수고. 기초수고 받고 의료 혜택, 예, 교육 혜택, 장학금, 그죠. 예, 그다음에 직업훈련 혜택 네. 각가지 다 받거든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돈이 안 만들어져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돈이 안 만들어지죠. 병원에 갈래도 이제 뭐 우리 윤우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한 번 진찰을 받으면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정말 병원에 진찰을 같은 진찰을 받고도 이분들이 뭐 몇십만 원 낸다면 몇만 원밖에 안 내고.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료보호법이라고 기초수급자들한테 우리 탈북민뿐 아니라 전체적인 그치. 기초수급자들한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것이고 실제 말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막 여기서 많이 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돈을 막 가려놓을 정도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정착해서 나와서 단계적으로 살 수 있게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법 이름을 좀 한두 가지 대라니까 법 이름 못 대고 이거 원론적인만 이야기했는데 혹시 북한 인권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네. 북한 인권 네, 북한 인권법은 들어봤죠. 2017년에 드디어 13년 만에 그게 네, 맞습니다. 땅땅땅 두드려져요. 그래 거기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벌거리. 각종의 그런 인권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노력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지원하고 또 한편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이런 삶을 갖다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즉 생계 지원도 있어요. 근데 법이 있으면 뭐 해요? 아니, 시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지금 뭐 이 정치권이 싸우다 보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효가 답답해요, 이제 법소리. 시행되기 안 되는 좀 답답하죠. 네. 여성들과 관련된 무슨 법 기억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그 보호와 혜택이 굉장한 여성보호법도 있잖아요. 여성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예. 진짜? 예, 여성보호법이 있어요. 여성보호법. 예. 그 실장님 한번 여성보호법 좀 한번 검색해 봐 주십시오. 시험 치겠습니다. 예. 뭐 여성 관련 이름이 특별히 딱 딱 맞진 않아도 여성들이 그 보호 이런 게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법이 정말 각양각색의 법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총 법의 개수를 알아요? 아마 모르죠. 북한 주민들 아마 이거 들으면 눈이 아마 까무라치게 그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는 거고. 예, 모두 제가 좀 자료를 연구해 봤더니 2,487개입니다. 2,487개. 그러면 그걸 다 지켜야 되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법이 헌법이 맨 위에 군림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또 영이 있어요. 국회가 만든 또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또 맞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지방을 어떻게 좀 잘 살아가겠는가. 그 포함해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만 좀 잘 보면 되고 길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일에 관한 법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식당을 차리려고 하면 위생과 관련된 법이 또 있거든요. 또 식당과 관련된 또 법도 있고 상법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식당을 어떻게 이제 그 자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중소기업 내지는 자영업과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잘 보면 낭패를 보지 않거든요. 너무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줄이기로 하고 그럼 진짜로 어떤 행동을 놓고 북한에 있을 때와 또 대한민국 왔을 때 그 행동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네.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기에도 똑부러진 우리 이 기자님 네. 누구한테 속히는 법이 없죠. 썩히는 법이 없죠. 자, 북한에서 지금 또 친구한테 돈을 구워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하면서 계속 밀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쓸 건 다 쓰고 살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내야 되겠단 말이죠. 이때 북한에서는 그 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이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각각 이야기해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우선 돈 받기 위해서 무리로 쓸어가서 집을 때려 부순다던가.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예, 위협을 하고 부수고 때리고 부수고. 주먹 쥐고 예. 야 내 말이 치고 탄해나니 하면서 예, 한바탕 제기고 욱박 지르고 예, 욱박 지르고 집 그 누가 가사를 때리나도 괜찮아요? 예, 북한에는 때려도 피 터져도 괜찮아요? 피 터져도 어떻게 말을 못하고 내 돈 꺼갔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하고 예. 뭐 집 가산을 다 마시고 언제까지 갚아라 막 울음장을 넣고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내가 받을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서 행패는 일지 못해요. 예, 그것도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송을 걸어서 절차를 밟아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예, 내가 돈을 받는다던가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을 때는 벌금을 물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 국가적인 재산을 차압하고 예,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 법을 이용한다. 예, 법을요. 법에 의거한다. 예, 아 차이가 있네. 네. 저쪽에서 직접 해결한다. 그렇죠. 네, 근데 북한에도 이제는 웃긴 게 뭐냐면 돈 받으러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나 때려 이래요. 배째라? 네, 배째라 그래요. 배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때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때려 같이. 그러면 이제 경찰에 이제 북한의 보안원들이 오잖아요. 오면 그게 붙잡혀 가요. 붙잡혀 가면 이제 뭐 교도소를 가든 무슨 뭐 어딜 가든 다른 데를 가든 가면 그 돈 대신에 죗값을 치렀다고 하면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 본인이. 그냥 법을 고소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때리지만 못하고 위협을 계속 주면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자기네 가족이나 친척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북한에 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폭 같은 애들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 좀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많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길가 가서 뭐 어떻게 쪽지다 썼든지 아니면 담벼락에다 붙인 거 있어요. 못 받은 돈 찾아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조폭. 그럼 거기다 거기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못 받은 돈 찾아줘요?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제가 이번에 저도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많이 알아봤는데 보니까 무작정 가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여기 한국은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사실은 소송을 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실 가서 받아주는 게 원래 처가 맞더라고요. 이게 근데 가서 계속 그냥 이 사람이 회사 나가도 따라가고 집에 가도 따라가고 괴롭히기. 괴롭히는 거 그냥 사람이 정말 숨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돈을 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불러다가 뭐 굉장히 엎어놓고 막 위협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다 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근데 여기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돈 받아야 될 사람네 집에 찾아가서 뭐 소리를 좀 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돈 안 줘요? 싸우거나. 근데 그 시간이 있어요. 네. 그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저녁 몇 시 이후에는 못 찾아간다. 그 옆에 소란스러우면 동네에서 신고를 하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내 아무리 돈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저녁 시간에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전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는 가서 이 해코지 뭐 할 수 있어요. 돈 달라 할 수 있는데 그 밤의 시간이라든지 아침 일찍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북한하고 너무 다르죠. 가만 보면 되게 보면 북한에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거나 또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도 또 나오거나 또 돈을 꺼주고도 간부 사모님이 돈을 꺼줬으면 빨리빨리 받아요. 노동자가 돈을 꺼줬으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또 비리들이 있잖아요. 간부들이면 또 뒷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가장 느끼는 게 그래도 최소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치는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너무 당당했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거는 당당한 거로 생각했고. 그 당에서는 어떻게 해먹던가요? 당당하게 해먹는 거죠. 어이부에서는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해먹고. 해먹는 그다음에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고. 그러니까 정말 군대는
그것도 달라요. 연대 뭐 군대는 군말 없이 해놓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저 집은 간부라서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폭이 넓었다면 여기 오니까 그래도 눈치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다르고 그렇죠. 그래도 좋다 이런 거죠. 세 분 이야기 들어볼까? 확실히 남한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하의 산하의 통념 내지는 기준이 존재하고 북한에서 법 사람들이- 하나 알아요. 무슨 법이라? 구타 3년. 구타 3년, 구타하면 3년 간다. 아, 딱 그런 것도- 하나만 알아요. 그런 것도 알고 굉장히 똑똑하시네.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이 이 사회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못 받았던 돈도 받고 뭐 억울한 것도 풀고 그게 어떤 절차가 있어요? 소송을 걸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아니 너무 소송을 간단하고 거는데 처음에 어디 가서 처음에 고소해요? 경찰에다가 이제 경찰에다 소송을 하는데 아, 경찰에다가 이제 고소를 소송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예. 그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검찰이 넘어가요. 그리고 조사를 해서 예.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수사, 그러니까 수사를 경찰이 하고. 수사를 하고 예. 그럼 그다음에 그게 수사 문건이 검찰에 가고 검찰에 가고 나는 검찰에서. 변호사를 이제 거기서 복잡하게 되고 검찰에서 재판받고. 이제 그게 대조를 해요. 재판소 가고 대조를 하는데 거기서 복잡하게 되고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변호를 못 하게 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예, 그렇구나. 그게 이제 재판소에서 그 검찰하고 재판소에서 이제 내가 선임한 변호사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뭐 북에서 저는 뭐 보안소, 검찰 이쪽은 저 가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잖아요. 대강은 알지만은 저 사람이니까 맞죠.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떠든지 그런 걸음하니까 알긴 아는데 딱히 몰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기 경찰이라고 하는 보안소에서는 사건의 이게 사실이 뭐냐 하는 걸 네, 그렇죠. 따지는 수사를 하고 그럼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판결을 이게 몇 년이라는 걸 형을 그래 형법을 놓고 네, 하는 거죠. 형을 구형하는 네, 거죠. 네. 몇 년이다. 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 몇 네. 년이다. 그럼 재판 즉 여기는 법원이고 법원이죠. 북한은 재판소인데 네, 거기서 뭐 맞습니다. 합니까? 그 거기서 이제 검찰 자료를 보고 예. 판결을 내. 최종 판결을 판결을 내리는 내리는 거죠 거기서는. 판결을 땅땅땅 그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1심, 2심 뭐 이렇게 항소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있어요. 있긴 한데 지켜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몰란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아니요. 별 필요 사실 없으니까. 저는 북한- 잡혀가서 알아요.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가만 보게 되면 솔직히 뇌물 한국에서 뭐 비리하게 된 뇌물 이런 비리들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단기간 뭐 간부들한테 뇌물 정보 가지고 어디 잡혀가고 뭐 이거는 뭐 응당한 뇌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네. 그래야 제가 승진을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법치의 어떤 기관들이 구성은 남북한이 비슷해요. 네. 예. 그럼 경찰에서부터 좀 봅시다. 뭐가 다른지. 여기에 경찰은 사건을 수사받거나 아니면 사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그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능한 경험과 수단, 방법들을 동원해서 밝히죠. 네, 그게 북한하고 뭐가 다른가요? 폭행이 없죠. 때리지 않나? 네. 북한 경찰 요즘도 때려요? 일단 들어가면 먼저 때리고 조조금 시켜놓고. 네, 저주금 시켜놓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물어보죠. 아. 북한은 예. 무조건 때려요. 그냥 네.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경찰에만 물어봐 난 묵비권 네.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 더 안 문다면서요? 그렇죠. 한국은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요? 한국 아니 그러면 네. 이제 판사가 판결 내릴 때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거 자기 불리한 거예요. 네. 그럼 말 안 하면 검사가 이 형을 매기기 좋은 거예요. 물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하지만은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인증 내지 내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것도 있어요. 물론 묵비권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근데 북에 묵비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건 했다가는 그냥 반병신 되죠. 그냥. 반병신 된다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니까 예. 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재판이랑 받을 때 보니까 그 증거를 많이 그 이게 맞아. 예, 기중이 여기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중고물을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진짜 그렇죠. 죄 안 지은 사람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억울하다 하는 것도 증거를 찾아서 진짜 풀려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단점인 경우도 있지만은 좀 그
장점인 경우도 있지만 단점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반짝반짝하는구만. 근데 이 남북간이 제가 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원칙은 뭐인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현장에서 잡혔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도이거나 무조건 살인자가 아니에요. 죄가 밝혀져 가지고 땅땅땅 넌 군요, 넌 3년, 넌 정신 이렇게 때리기 전까지는 다 무죄로 본다 이거죠.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하는가요? 일단 잡으면 범죄자죠. 현장에 잡혔다. 이건 빼도 밖에 없죠. 그렇죠. 그 자기를 변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왜 이 정말 연쇄살인 여성들만 갖다가 엄청나게 죽이고 어린이들 못된 짓 하고 이런 놈들을 경찰에서 이제 가져갈 때 끌려 나갈 때 얼굴 다 막고 이 손 수갑을 다 이게 수건으로 막더라고. 그게 인권- 그 북한에서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북한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인권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얼굴도 가리고 하는데 좀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 사형법이란 게 없어진 게 그게 좀 아쉽다고 봐요. 이게 연쇄살인마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나 형을 살고 나와서도 또 살인을 저지르니까 좀 이게 사형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경과에 따라서 네. 예, 좀 그런 의견이 좀.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저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 세 분이 기자들은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여쭤보다 보니까 나름의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상식 정도, 그리고 느꼈던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이 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